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현대제철 대표적인 철강 업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들을 한번 쫙 분류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HD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전 세계 1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LNG선 그리고 이제 특수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방산 관련돼 가지고 전함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거를 좀 더 그쪽에 좀 더 특화됐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선 위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같은 조선주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철강주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종합적으로 1위,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 냉간 관련된 그 철강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간은 뭐냐면 냉연 철강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강 관련돼 가지고는 동국제강 그룹입니다. 동국제강 쪽이 본강이란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철근, 그러니까 건설 쪽에 들어간 철근 같은 걸 만든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아까 종합적으로 잘한 것도 있다 했지만 포스코는 조금 더 후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시장에 조금 더 본다는 거죠. 후판이 뭐냐면 두터울 후 판때기 판자입니다. 두터운 판때기인가 쉽게 말하면 그 배에 들어가는 두꺼운 철판 있잖아요. 그걸 후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선 쪽에 조금 더 연관이 돼 있고, 동사는 어쩌다 포스코는 조선 쪽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어쩌다 자동차하고 조금 더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관련된 경기하고 조금 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지만은 그쪽이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보자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3분기 봉형강류 부진이 계속 지속되었다. 24년 상반기 중국이 움직이면 보자라는 내용이네요. 2023년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이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이 6,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26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4분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동사는 전기차에 필요한 초고장력강, 그다음에 경량화 강제 판매 비중을 늘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향 후판 강관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부품용 특수강 개발 등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 소재 전문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시 봉형강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3분기 실적은, 자, 3분기 드디어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조 3천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8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이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그 주된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 및 건설 수요 침체 지속으로 봉형강류 판매량이 30만 톤가량 감소했기 때문으로 전분기 대비 7.3% 감소했다. 그리고 여러 개 제품 스프레드 악화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있고, 작년에 어떠냐면은 이제 현대제철의 이제 국내 경쟁사 어디 있습니까? 포스코, 동국제강, 그리고 이제 특수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올해 말고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포스코가 이게 고로가 잠깐 이렇게 멈췄습니다. 멈추면서 그걸 이제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정리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를 생산을 완전히 제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생산에 좀 차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랬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포스코가 제대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작년 여름부터 태풍 올 때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동사에게는 어느 정도 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가 생산량이 조금 더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사에는 수혜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반사이익이죠, 반사이익. 반사이익이 있었는데 그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역기저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사이익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그게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또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상승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나왔다가 2차 상승했다가 현재는 조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하락 추세로 지금 되고 있으면서 현재 뭐 신저가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관련돼가 철강하면 항상 중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철강을 막 덤핑으로 팔다 보니까 그게 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가거든요. 우리나라 포스코 포함해가지고 현대철, 뭐 동국장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중국에서 막 싸게 막 유통을 하면서 다 피해를 봐거든요. 그거 상당히 중국이 어찌 보면은 딴짓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갔네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외국인이 한 달 동안 76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한 달 동안 19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팔다가 한 이틀 정도 좀 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자,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험도 현재 트레이딩, 투시는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현재는 사고 있다. 트레이딩? 사왔나? 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신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관이 사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종목은 외국인 핸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항상 제가 시간이 좀 가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지금 계속 빠져나가면서 지금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대형주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외국인이 빠져나가느냐?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 알고 있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 미국은 5.5%입니다. 올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25bp 정도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인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달러화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이 아니죠. 우리나라 위험자산이 되겠습니다. 위험자산인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안전한데 이자도 많이 줘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전부 다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 막 이제 물가니 뭐니 해가지고 현재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장기전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떻습니까? 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자원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자원이 상당히 풍부해요.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지금 현재 또 전쟁 중이잖아요. 혹시 이게 또 장기전으로 되면서 이게 퍼지게 되면 이란을 포함해가지고 중동 국가로 퍼지게 되면은 이게 장기전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관련돼가지고 국제유가가 또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올라서 난리인데. 아이고, 못 살겠다. 안전하고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으로 가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환율 좀 방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좀 격차를 좀 줄여야 됩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아까 수급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최근에. 그리고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2%입니다. 예, 신용비율 0.2%이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월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감소하고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중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증가하고 감소하고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21만 주 정도, 21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21만 주 정도 감소했고, 지금 현재 증가하고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정중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지금 10%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 정도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매도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는 공매도를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이유는 뭐다? 일단 외국인이 일단은 공매도 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이 파는 걸 기준으로 보고 외국이 파는 기준 이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인 상태에서 중국이 좀 경기가 좀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급이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신흥국 같은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란 거죠.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기아가 35.9%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6.5%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대형주는 2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죠. 자, 무한회사는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27조 3천억에서 올해 26조 5천억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에도 26조 5천억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조금 감소하는 거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6천억에서 올해 1조 4천억, 내년 1조 5천억. 뭐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1조 300억, 올해 8,500억, 내년에 9,400억.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200억 원대에서 올해 4,600억 원대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자, 3분기는 작년 3,700억에서 올해 2,200억. 역시 안 좋습니다. 4분기는 작년에 2,700억 적자에서 올해 3,300억 흑자 전환. 1분기는 올해 1분기 3,300억에서 내년에 3,600억까지 1분기 때.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실적 발표된 거 나왔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4분기하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85%, 이 정도면 낮습니다. 유보율은 2,7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이고요.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5.68%입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은 7,076원, BPS는 152,378원이 되겠습니다. 자, 7,100원 기준으로 볼게요. 자, 7428, 4.5배 수준입니다. PR 4.5배면은 저평가 상태죠. 그래도 한 10배, 못해도 한 8배는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8배에서 한 10배, 12배 요 정도 하면 적정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PER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상태인데 지금 외국인만 돌아서게 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현대차 그룹이 아직도 이제 지금 현재 순환 출자로 돼 있잖아요. 현재는 현대차가 기아를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죠. 그런데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지금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가 정의정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를 지배하고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 합병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게 어그러졌는데 그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판재에서 51%, 봉현강에서 37%, 해외 판재에서 1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봉현강에서 시장 점유율은 37.5%이고 판재에서 25.3%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은 아직까지도 판재,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들어간 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현강은
37.6%가 이 회사에서 매출액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동차, 냉연 부품, 냉연 철강을 만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 한 적이 없죠? 1999년도네요. 마지막이. 유상증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현대종합특수광, 현대 BNG 스틸, 자, 현대 모비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데가 현재 BNG 스틸입니다. 강판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특수광 관련된, 철강제 관련된, 그리고 해외 관련된 서비스 센터를 만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관련된 철강 회사들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오늘 종가 32,00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핸들라운드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여기서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는 이유는 뭐다? 전 세계 지금 현재 상당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를 포함해 가지고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힘들다는 거죠. 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은 12.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약간은 회복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이었다. 전망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지금 저평가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저평가 상태인 게 나중에 혹시 그러니까 그룹사 관련돼 가지고 합종 연행을 할 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차트 추세는 32.0이기 때문에 과일권 70까지 충분한 여력이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21.6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 충분한 여력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 차트 추세는 언제 사라? 30부근에 사서 70부근에 팔라. 지금은 32.0입니다. 30부근이고요. 수급 추세는 언제 사라? 20부근에 사서 80부근에 팔라 말씀드렸습니다. 수급 추세 현재 21.6이기 때문에 현재 20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35,000원이 되겠고요. 하단은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34,500원, 지지대는 3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세의 주간에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의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